국내 시장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인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 조정하고 재상승할 것이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불확실성이 대두된 가운데서 오늘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김에 따라서 시장은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갈등이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246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5일 동안 1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발생했는데, 이것이 2차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중 내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의견차로 표류한 점도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4% 가까이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중기적인 어떤 스탠스를 깨버리는 이런 흐름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에너지 축적위의 윗단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트렌드를 깨트리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재차 추세를 확장하는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458 영역에서 지금 현재 2348, 장중에는 2336까지 갔댔는데요. 약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IBM의 차세대 CPU를 지금 현재 위탁 생산한다는 이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지금 단기적인 우리 국내 시장이 상승세가 지금 현재 가파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일 동안의 이 시장 흐름으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와서 시장에는 부담을 많이 해소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주중으로 가면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윗단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 흐름에서 시장 상황과 반대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지수 자체가 2320 영역 이런 자리라면 여기는 좋은 매수의 영역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2400 영역을 테스트하겠지만 결국은 직전의 고점인 2450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의외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가져오면서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고점인 860 영역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하게 되니까 지금 이 흐름이 이제 추세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의 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조이나, 이번에 시장 흐름은 21선을 단숨에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날에 얼마만큼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향하는 21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지수는 상향하는 시장의 주인을 따라서 다시 회복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 과거에 지금 이제 726 영역을 기록했을 때 이탈하고 바로 연속적으로 달아서 올라왔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 785까지 열어두지만 825 이 영역까지는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반등, 여기서 안정이 되면 850까지 연결되니까 지금은 800선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베스트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뭐 다른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그 12일 날 있었던 그 두산 독일 자회사 두산 렌치스와 컨소시엄으로 폴란드의 어떤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는데, 규모가 약 한 2,2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이제 발전 설비,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풍력이나 열병학 등의 이런 발전 그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 정부에 와서 제대로 반영을 못 받았던 이런 상황인데, 그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단기적으로 101,800원까지 급등하고 난 뒤에 21선을 이격을 조율하는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주가들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상승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 수렴 과정에서 재차 윗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종목은 9,800원에서 9,600원까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은 9,200원, 목표는 11,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최근 들어와서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나왔고, 기관들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들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왔습니다. 좀 과도하게 그 상승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반납한 이런 시장 흐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흑연에 의한 이제 탄소봉으로 지금 현재 하이 니켈을 감당하기에는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 탄소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실리콘계 응급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앞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나 LG화학 쪽에서 시장이 이쪽으로 지금 현재 적극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21선이 닿을 때마다 시장은 강하게 윗단의 변화가 나왔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에 근접하는 자리에서 방향의 전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기관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매도하는데 너무 위로 올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요. 44,000원, 44,000원부터 42,700원까지 매수하고 45,500원을 손절 라인, 윗단으로는 5만원까지 열어주는 단기 및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범양건영입니다. 범양건영이고요. 범양건영은 원래 이제 건설과 토목 이쪽에 도급 공사를 전문하는 회사인데, 뭐 최근에 이 종목은 이낙연 씨와 지금 현재 그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주로 분리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그 당대표를 그 앞두고 계속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보정 작업을 어느 정도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주가라는 것이 이제 그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의 어떤 성격을 가진 종목은 상승의 트렌드를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은 이제 대장주 성격에다가 또한 이제 그 어떤 지지율에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쪽에서는
가격이 부담 없는 곳에서 매매하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오게 되면 강하게 반전의 고리가 나왔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1선에 근접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자리는 여전히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서 21선에 오면 저점 매수인데 그 6,400원에서 6,2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5,950원을 손절 라인으로 7,000원을 단기적인 목표치로 가져가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이런 그 대선 관련주들은 짧게 치고 끊어가는 게 맥시고요. 그 어떻게 보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저점까지 쭉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지금은 21선이 깨지면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5,950원이 하향했을 때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이런 투자자들만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메가CS입니다. 이전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흐름상으로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10억이 나왔습니다. 110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그 14,000%가 올랐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공호흡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하는 환자 감시 장치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가 돼서 콘돈 점프의 어떤 실적이 나왔는데 이러한 실적 흐름은 그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보정 작업이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아랫단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래서 얘는 뭐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44,000원 이하에서 42,500원까지 평단을 43,250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48,000원, 하단은 4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상단 목표는 48,000원까지 가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최근에 LG화학이 이제 아주 강력한 상승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77만 원대에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자동차 전지 쪽에서는 사상 첫 흑자가 나왔고 특히 이제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2차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에서는 점유율 2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유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분야에서도 수익이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 개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토끼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랐고 지금은 이제 가격 보정작을 3일 연속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린다면 여기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이 외국인은 이제 3일 연속 매도하다가 오늘 매수로 들어왔고 기관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들어왔는데 이런 흐름으로 봤는데도 또 주가는 4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래로 내려오면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하단에서 69만 원, 69만 원에서부터 67만 원까지 매수하시고 자, 손절 라인은 64만 원. 자, 목표치는 76만 원까지 오픈하는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자신이 없는 분들이나 조금 단기 매매에 서툰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무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밀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밀었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트렌드를 가져가다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부당 매물들이 나왔댔는데 이 부당 매물이 부당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싸게 보일 때 한 번은 반전의 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을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선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지금 2차 팬데믹의 우려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일단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매수 역공략하는 전략이 우선적이고, 조금 오늘 많이 올랐던 지금 현재 마스크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단 키트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트렌드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순환매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여러분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